3월 달에 뭐 책방을 연다고 했다가 또 4월로 연기가 되고 뭐 공사가 늦어지고 뭐 이런 소식이 들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영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영화의 제목은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문재인입니다. 물론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포스터는 강아지한테 뭐 먹이를 주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 다음 달에 개봉이 되는데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최근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진보당 의원이 당선이 돼서 전주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이 됐는데 그 전주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특별 상영이 된답니다. 29일, 30일 각각 오후 7시 30분, 오후 5시에 상영된다고 하고요. 이창재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창재라는 사람은 6년 전에 노무현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화 제목도 노무현입니다 였는데 이번에는 문재인입니다. 이 이창재라는 영화 감독은 올해 56살입니다.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마산 출생이고요. 한양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지금 저 아까 영화 포스터에 봤던 그 강아지 이름이 토리인데 토리한테 이제 밥 주는 장면으로 영화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기억에도 생생하시죠? 작년 가을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부터 키웠던 풍산개 3마리, 송강이, 곰이, 나훈이 파양했지 않습니까? 못 키우겠어? 정부가 다시 가져가 했던 사람인데 또 저 영화 포스터는 강아지한테 먹이를 주면서 세상 제일 가는 애완가 그 애견인인 것처럼 그렇게 또 포스터를 찍었습니다. 참 저런 멘탈은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강아지는 양육비 안 준다고 파양시켜서 다시 돌려보내버리고 또 어떤 강아지는 저렇게 끝까지 영화 포스터로 이용하면서까지 또 데리고 있는 그러한 멘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임기를 마친 뒤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평산 마을에 사는 인간 문재인의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뭐 그러고 있네요. 정치가 싫었던 인권 변호사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되는 길을 택했을까? 권력을 내려놓은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라고 그 영화 감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예고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원래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용비어창가가 담겨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런 말을 하는 장면도 있답니다. 선택하고 나면 최선을 다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빈틈이 없으시고 갈린 칼 같다. 갈린 칼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무딘 칼이 아니고 이제 예리한 칼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국민 만날 때 눈빛은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다는 눈빛을 가진 분이 매몰차게 키우던 강아지는 왜 내쫓으셨나요? 굉장히 잘 들으신다. 뭐 그런 반응도 있었답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있지요. 탄소 배출량.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저도 하루를 살다 보면 탄소를 상당 부분 배출하고, 죄송하지만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탄소 배출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 안 하시더라도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든 물건을 사용하고 계시면 탄소 배출에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뜻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기업 공장을 돌리면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이 되지요. 또는 자동차 운전을 해도 탄소가 배출이 되고, 탄소 배출을 하면서 공장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 쓰면 그것도 이제 탄소. 짐승도 탄소 배출하고요. 다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국제적으로 서로 약속을 해서 이 탄소를 줄여가자. 왜냐하면 이 탄소가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지구를 마치 온실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다시 저쪽으로 배출해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탄소가 온실처럼 딱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 받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실 효과 때문에 이제 지구가 온난화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자, 속도를 느리게 하자. 그래서 이제 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건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그 보통 어떤 평균치가 있고 그러는데 혼자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 인심 쓰듯이 선심 다 쓰고 동네마다 돌아다닌 겁니다. 대한민국은 40%를 줄이겠어. 그럼 자기가 다 줄이고 떠나든지. 예? 자기 약속 있으면 자기가 임기 중에 어떻게 다 줄이고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떠안느냐? 후임자들이. 후임 정권이. 윤석열 정권. 차기 또 2027년에 들어올 정권 포함해가지고. 왜냐하면 2030년까지 뭘 줄이겠다고 약속을 잔뜩 해놨어요. 국제사회에다가. 여기에 이 국제사회의 이 약속은 말이죠. 이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빠꾸가 안 됩니다. 후퇴하지 않기로 된 약속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들쭉날쭉하지 맙시다 라는 국제 약속에 따라서 문재인이 한번 40%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후임 대통령이 그걸 줄일 수가 없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줄 아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절름발이 신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절름발이라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한 약속 40% 좋다. 그거는 유지를 하되 이제 그 내부 이 구조를 바꾸자 이런 거죠. 참, 이 산업계의 감축 목표를 원래는 14.5라고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그걸 11.4로 해서 3.1포인트를 좀 줄이자. 근데 여기 표가 하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왜곡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니까 나프타를 바이오 나프타로 대체한다는 건 1180만 톤이라고 약속을 해놨는데 사실은 50만 톤. 이 몇 분의 1입니까? 200분의 1이네요. 200분의 1. 아니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맞습니다. 고로를 전기로로 대체하고 300만 톤 감축하겠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다 철회가 됐답니다. 석유 화학 분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겠다. 250만 톤. 근데 이게 중복해서 반영이 됐다는 거고.
국내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 증가. 근데 이거 반영을 안 하는데 790만 톤이 증가를 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저 세밀한 내용을 저 업계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총 그 달성량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그 양의 44% 1680만 톤 달성 어렵답니다. 참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생색은 지가 다 내고 약속은 후임 정권에다가 다 이행의 그 부담은 다 떠넘겨 놓고 그리고 자기는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리고 뭐 잊혀진 대통령도 아니지만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잊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폐해를 후임 정권 그리고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산업계가 우리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 한번 잘못하면은요 5년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구조는 심화될 겁니다.